안녕하세요. 미래MS 경비근무자 여러분. 경비지도사 최종열입니다. 오늘은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하며 일반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응급처치의 목적은 급한 신체적 이상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응급처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면 안 되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시키고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비정상적 심장박동으로 인한 심장정지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인도 교육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기본 심폐소생술 혹은 전문가에 의한 전문 심장소생술을 실시한다면 50%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치가 늦어지면 생존 확률이 점점 감소하여 처치 없이 10여 분이 경과하면 거의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재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현장의 안전 상태와 위험 요소를 파악해 주시고 구조자 자신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119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고 상황과 부상자의 수를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인력에 도움 요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주변에 제세동기가 있다면 제세동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에는 일련의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사항의 대처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부상자의 수를 파악하여 119에 신고하면서도 근무자 자신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해 또는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에서 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 상황 시 초기 목격자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소생률이 3배 이상으로 증가 가능합니다. 우선 부상자를 발견하시게 되면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도와드려도 되겠냐고 꼭 확인을 하시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호흡을 확인하여 주시고 호흡을 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같이 지켜주시면서 119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의식도 없고 호흡도 하지 않는 부상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손으로 지목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만약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119 신고를 스피커폰으로 하여 신고와 심폐소생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동료 근무자가 있다면 꼭 지원 요청을 해주세요. 신고 요청 및 신고가 진행 중이시라면 이제 환자의 기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쓰러져 있는 곳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면이라면 근처의 평지로 이동해 주시고 여의치 않다면 등 부분만 평평한 곳에 위치하게 하신 후에 기도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입안의 이물질의 여부를 확인한 후 흉부 압박을 바로 실시하여 주세요. 여기서 바로 옆에 제세동기가 있다면 제세동기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조금 멀리 있는 상황에서 가져다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세동기를 가지러 가지 마시고 흉부 압박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정지 후 4분이 지나게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상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흉부 압박 방법은 질병관리청의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백일동 1004호입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우선 환자를 편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파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근무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흉부압박법의 경우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체력적인 부담이 오기 때문에 교대할 인원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도로 상황이 좋아서
구조대원들이 빨리 오는 상황은 상관없겠지만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구조대원이 오는 동안 계속하여 흉부 압박을 하다가 구조자가 탈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대 또는 흉부 압박 중 제세동기 사용 요령은 한 사이클이 끝나는 순간에 교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흉부 압박 시행 시에는 꼭 숫자를 되뇌어 주시고 30번이 끝나는 지점에서 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대는 1분 이내에 하지 않으면 흉부 압박으로 움직이던 혈액들이 멈추기 때문에 이 점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응급처치 관련하여 그 중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중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혈이나 골절기도 폐쇄 관련된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래 MS 경비근무자 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어 근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